해병대가 달라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준 4군 체제, 그리고 52년 만에 독자 작전권 확보. 말은 큰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편은 해병대가 더 세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해병대가 해병대 사단을 직접 지휘하게 되고 작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해병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꽤 이상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병대가 원래 어떤 조직인지, 왜 작전권이 없었는지, 지금 구조가 뭐가 문제였는지 이 세 가지만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감정적 얘기 말고 그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면 왜 지금 시점에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해병대는 원래 어떤 조직인가? 해병대는 처음부터 특별한 임무를 가진 부대였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해군에서 선발된 38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소속은 해군이지만 임무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병대 임무는 상륙전, 바다에서 출발해 저 해안에 먼저 들어가 길을 여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해군도 아니고 육군도 아닌 도를 잇는 전투 조직으로 설계됐습니다. 6.25 전쟁에서 해병대는 통영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에서 존재감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때 생긴 말에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해병.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병대는 단순히 육군을 돕는 부대가 아니라 상륙이라는 독자적인 전쟁 방식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즉 구조적으로 봐도 해병대는 자기 작전을 자기가 지휘하는 게 자연스러운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해병대는 왜 작전권이 없었나? 이건 해병대가 못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합니다. 해병대는 해군에 통합되고 독립된 지휘체계를 잃게 됩니다. 이후 민주화 이후 해병대는 다시 부활하지만 작전권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해병대의 인사, 군수, 행정, 해군이 담당하고 작전 통제는 육군이 담당합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전 세계에서 이런 형태의 해병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는 무려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이번 준 4군 체제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해병대의 지휘구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해병대 사단은 해병대가 지휘하지 못한다. 조금 더 풀어보면 영남 동해안을 맡은 해병 1사단은 육군 2작전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습니다. 수도권 서부를 맡은 해병 2사단은 육군 수도 군단장이 지휘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어디에 있느냐? 현장과 인사, 군수는 해군 소속, 작전은 육군 지휘, 해병대 사령관은 중간에서 조율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문제냐면 작전을 명령하는 사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선 명령은 육군, 병력은 해병대, 사고가 나면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해병대 작전인데 해병대가 결정 못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 구조는 평시에도 비효율적이고 유사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건 해병대 문제가 아니라 지휘체계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게 바로 준 4군 체제입니다. 준 4군 체제의 핵심. 준 4군 체제,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해병대 작전사령부 신설. 이제 해병대 작전은 육군 작전사령부가 아니라 해병대 자체 작전사령부에서 지휘합니다. 두 번째, 해병대 사령관 현안 격성.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 감독 권한이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 보고만 하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사성장군 가능. 지금까지 해병대 최고 계급은 중장이었습니다. 앞으로 해병대에서도 대장, 즉 사성장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해병대는 이제 작전도, 결정도,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변화는 상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작전 속도입니다. 상륙작전이나 기동작전은 결정이 늦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자기 부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해병대 지휘부가 직접 판단하고 즉각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 명확합니다. 명령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 이게 정상적인 군대입니다. 앞으로 해병대 작전의 성공도 실패도 해병대 지휘부가 직접 책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연 임무에 집중입니다. 해병대는 해안 경비부대가 아니라 상륙 침투 기습을 맞는 기동 전력입니다. 준 4군 체제는 해병대를 다시 상륙군답게 쓰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준 4군 체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해병대가 자동으로 강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조는 바뀌지만 내용이 따라오지 않으면 껍데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작전권이 생기면 작전을 수행할 장비와 전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상륙함, 상륙 장갑차, 항공 전력,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지휘권은 있어도 실행력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인사. 독립된 작전 조직엔 독립된 인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보직과 진급이 형식적으로 바뀌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책임. 작전권은 권한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이제 해병대는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 4군 체제는 특기가 아니라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해병대의 미래. 앞으로 해병대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가게 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준 4군 강화. 해군 소속은 유지하되 작전 지휘와 기동 전력을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합동 상륙 작전에서 해병대는 명확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4군 체제 논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완보 환경에 따라 4군 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군구조 전반을 건드리는 문제라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역할입니다. 해병대가 어떤 이름을 갖느냐보다 어떤 임무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작전권을 돌려받는다는 건 멋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을 갖는 대신 책임을 그만큼 지는 것입니다. 해병대는 이제 지휘도 결정도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조직이 됩니다. 52년 만에 해병대는 다시 자기 이름으로 작전하는 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그냥 시도에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이제 실행에 달려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병대 실제 전력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군인가족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